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제가 사실 성격이 좀 어설프게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스스로도 빌드를 하나 짤 때 스스로 만족하는 데까지 대략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걸리는 사람이라 빌드 영상을 한동안 안 올릴 계획이었는데, 특히 또 시즌2의 변경점도 굉장히 많아졌고 저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또 잘못된 정보를 다른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100단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워낙 많은 분들이 빌드 영상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분들을 외면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민 끝에 1차적으로 간략하게나마 임시 빌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심도 있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각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핵심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 부분만 그냥 배워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서 어느 정도 제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되면 그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흡혈계의 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흡혈계의 힘 같은 경우에는 피종기, 그 다음에 핏빛 보호대, 그 다음에 약육강식, 탈퇴, 이 네 가지를 고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칸에서 혈마법, 그리고 여기 보면 탄력이라고 있어요. 탄력, 요 두 가지를 수합을 하고 있어요. 이 탄력이랑 혈마법이 요구하는 서약의 개수와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수합을 해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죠. 내가 같은 아이템을 끼고 있다라면. 그래서 혈마법 같은 경우에는 지옥물결 혹은 내 수준에 비해서 좀 낮은 악몽 저단 혹은 일반 던전 같은데 돌 때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혈마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데미지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악몽 고단에 갔을 때는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몬스터가 쉽게 죽어나가는 지옥물결 같은 컨텐츠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하고, 악몽 고단에 가면 방어적인 부분에 보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탄력을 써줍니다. 이렇게 수합을 하고 있고요. 일단 탈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도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번 시즌이 시즌 1에 비해서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빌드를 어설프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몬스터가 하향이 많이 되었어요. 보스랑 도살자는 좀 강력해지고 일반 몬스터와 정예 몬스터는 상대적으로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보스와 도살자를 제외하시면 사실 악몽던전 도시는 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정도 빌드의 완성도를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시즌은 시즌 1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나서 빌드 완성도를 올리기 시작하셔야 이게 완성도에 좀 빨리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시즌에도 정복자의 착취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시즌은 착취 문양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한 시즌이에요. 하지만 저는 구상했던 큰 그림이 취약 때문에 착취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흡혈기의 힘에서 약육강식을 쓰기 때문에 착취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이 탈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동기 한 번만 사용하셔도 보스전에서 풀 치약 상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피하기로 지나간 경로에 있는 적은 물리피해를 받고 흡혈기의 저주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흡혈귀의 저주에 걸린 적은 취약해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흡혈귀의 저주가 몬스터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보스 몬스터를 한번 피하기로 지나가면 상시 취약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탈퇴 그리고 약육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탈퇴 같은 경우에는 시즌 퀘스트를 전부 다 완료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고요. PP4 같은 경우에는 피해 수확지에서 사냥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여기 사냥꾼의 평판이라는 게 올라요. 여기에 보시면 사냥꾼 표지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몇 단계 정도 진행을 하셔야 PP4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흡혈귀의 힘은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정복자랑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링크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고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복자랑 스킬까지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핵심 부분만 좀 얻어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유니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10%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를 받습니다라는 부분이 현재 내가 쿨타임이 적용되고 있는 스킬에 대한 쿨타임을 줄여주는 효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잠수 패치가 돼가지고 내 전체적인 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식으로 잠수 패치가 됐거든요.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건지 아니면 해놓고 보니까 너무 강력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바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수 패치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잠수 패치가 되기 전에는 사실 저는 샤코보다도 더 좋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성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졌어요. 나쁜 아이템은 아닌데 조금 위치가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투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기존의 일반 전설 아이템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차이점이라면 이 투구는 굉장히 공격적인 옵션에 편향이 되어 있고요. 일반 전설 옵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방어적인 측면으로 편향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방어적인 옵션으로 가시면 요런 옵션, 총 방어도, 광폭화 상태할 때 공격력, 최대 분노,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요 정도 올려주시면 되고, 대체 옵션으로는 최대 생명력 들어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부족하다 하실 때는 저항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투구에 온다기보다는 상의, 그 다음에 신발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번 시즌에서는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엄청 중요해요. 그냥 1티어 옵션이라고 1티어도 아니고 0티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에 붙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붙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거부터 챙겨놓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위주로, 저항을 1번으로, 그 다음에 총 방어도. 이번 시즌에서 방어도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전 시즌처럼 방어도가 아주 무조건 1번이다, 0티어다까지는 아니지만 방어도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위에서 총 방어도를 땡겨오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우선으로 챙겨주세요. 저항을 1번으로 챙기시고 그 다음 총 방어도,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생명력, 그 다음에 피해 감소, 보강 피해 감소, 요렇게 오는 게 좋고, 우선순위라면 최대 생명력, 그 다음에 보강 피해 감소, 그 다음에 피해 감소 순으로 오는 게 좋고, 이번 시즌에서는 피해 감소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항상 먼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총 방어도, 그 다음에 피해 감소를 챙기시게 되는데, 근거리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챙길 여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 못 구해서 그냥 단순히 착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구하게 된다라면
근거리 피해 감소 같은 거는 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항을 전부 풀로 맞춰줬고요. 저항을 풀로 맞춰주는 건 어떻게 보면 고행 난이도에 왔다라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항에 먼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총방어도를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세 줄은 똑같아요. 전 시즌이랑 똑같은 게 극대화 확률, 공격 속도, 선조의 망치 등급까지는 똑같고 나머지 한 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제압 피해가 붙어져 있는데 제압 피해보다는 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붙여주시면 좋겠고 지금 중요한 건 시즌 초기 때문에 아이템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옵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체 옵션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이 안 붙으신다면 제압 피해도 좋고 부상 상태의 적에 대한 극대화 확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 정도 대체 옵션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티볼트 의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티볼트 의지가 굉장히 좋아요. 딜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내가 만약에 악몽 고단이 목표다 하는데 전체적인 빌드 완성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 바지는 옵션이 너무 공격적인 쪽에 편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바지를 이걸로 착용하시면 방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티볼트 의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빌드의 완성도가 올라왔을 때 착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티볼트 의지가 없거나 나는 방어적인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싶다라고 하면 총 방어도 그 다음에 저항 상이랑 거의 개념이 똑같아요. 거의 상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에서는 저항 2줄 그리고 분노 소모량 감소 또 이동 속도 요렇게 오시는 게 지금은 제 생각에는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저항 2줄 분노 소모량 감소 이동 속도 요렇게 4줄 오는 게 저는 지금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들은 4줄 옵션이 다 똑같아요. 일단 모든 능력치 힘 그리고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제가 아까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3줄은 고정이고요. 나머지 한 줄에는 제압 피해가 와도 좋고 근거리 피해가 와도 좋아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뭐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제압 피해라는 건 제압 피해가 항상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제압 피해를 붙이셔도 좋고 근거리 피해를 붙이셔도 좋고 없으면 저처럼 핵심 기술 피해 단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능력치 힘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 3가지는 좀 고정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나머지 한 줄은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이니까 좀 유연하게 그냥 붙이실 수 있는 걸로 아무거나 붙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는 고민을 많이 못 끝냈어요. 확실히 이번 시즌은 이 옵션이 맞다라고 제가 확실히 결론을 못 내렸어요. 하지만 분노 소모량 감소,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 다음에 맹공 혹은 역공 둘 중에 하나. 이번 시즌은 묵직한 손은 완전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묵직한 손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맹공, 역공,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분노 소모량 감소 요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뭐 총 방어도라던가 모든 방어 스킬이라던가 이 중에서 붙이실 수 있는 거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극대화 확률, 자원 생성량,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 3가지를 고정으로 달아주시고요. 나머지 한 칸에는 이 반지처럼 최대 생명력을 붙일 수도 있고 제압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최대 분노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분노가 제가 전 시즌에서는 최대 분노를 거의 0티어 정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서는 0티어까지는 아니고 약간 입지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대 분노가 0티어까지는 아니에요.
반지에서 0티어는 광폭화 상태할 때 공격력, 그리고 그 다음은 제압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방어적인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고 싶다 하면 최대 생명력이 맞습니다. 최대 생명력은 방어 쪽으로도 좋아지지만 생명력이 올라가면 제압 피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최대 생명력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옵션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투구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를 사용 안 하신다라고 하면 무감각한 진노 여전히 똑같이 사용을 하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불복을 사용해 주시고, 장갑에 검의 달인을 줬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선조의 힘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검의 달인이 내려오고 선조의 힘을 양손으로 줬습니다. 양손으로 주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유니크를 사용 안 하신다라고 하면 위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무쇠피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무쇠피는 사실 효율이 별로 좋지 못해요. 무쇠피는 정말 예전에 프리시즌 초반 때처럼 몬스터 한 무리를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때, 그럴 때나 효율이 조금 나오지, 요즘처럼 전투 속도가 빨라진 시기에는 무쇠피는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가 추레를 맵 전체 안에 다 걸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쇠피는 별로 효율이 좋지 않고 위세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여전히 가치없는 광전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무한한 분노 여전히 동일하고요. 한 손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구르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육성을 많이 해놨다고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빌드의 완성도가 많이 안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이 시점에 빌드 완성도가 엄청 올라온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있을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구르기는 빌드의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왔을 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에 추가될 첨부될 정복자랑 스킬 부분에서는 강철 소나기 기준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 소나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진 부분에는 재빠른, 왜냐면 육성 구간 중에는 분노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재빠른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는 가속하는 늘 사용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에 이 투구에 공격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속하는을 목걸이에서 내리고 대지격 태자를 달아주었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대지격 태자를 사용해 주는데, 대지격 태자를 양손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지격 태자를 양손해 주는 건 좀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제압 피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시로 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방 딜에는 제압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딜을 낼 수 있겠지만, 저는 평이한 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압이 안 터질 때의 딜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대지격 태자를 목걸이 해주고, 선조의 힘 그리고 무한한 분노를 양손해 주면서 안정적인 딜을 좀 많이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위상은 전 시즌이랑 똑같아요. 울려 퍼지는, 그리고 담대한, 요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빌드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상을 원래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무시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간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한 개념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충만 그냥 핵심 부분만 얻어 가시고, 제가 다음에 최대한 빨리 연구를 끝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